네. 저는 특허법인 지원의 대표 변리사고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기, 그거랑 이제 겹치게 저희가 이제 변리사 3명이서 같이 개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고전적인 특허 업무를 하다가 저희 회사는 이제 2017년부터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중기부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법인 이름으로는 최초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특허 차원과의 약간 이슈도 조금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2017년 말에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협회에도 등록돼 있는 회원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벤처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벤처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스타트업 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태동할 때부터 같이 했었고, 그러다가 2016년도쯤에 누가 저희한테 투자 권유를 했어요. 네. 한번 자기가 하는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한번 돈을 투자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특허 쪽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와 엑셀러레이팅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투자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리사 이외의 것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비단 이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러한 사업 모델들이 돌아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로웠고,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대표들이 저한테 공유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쌓인 경험들을 그러면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전수를 해줘야겠다. 엑셀러레이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제가 사실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되게 경험적인 게 많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옛날에 제가 초기 투자했을 때부터 진짜 망한 회사들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제가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많이 보고, 사실 엑셀러레이팅을 아무한테나 다 적극적으로 해주진 못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본업이 있고, 특허 쪽이나 상표 쪽이나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도 이제 잘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만난다고 해서 다 엑셀러레이팅을 해줄 수는 없고, 결국에 이제 이 기업은 정말로 괜찮겠다, 근데 어떤 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알게 된 사람들과 같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럼 식으로. 지금까지 투자는 몇 개 정도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한 7곳? 그리고 저희 특허법인 엑셀러레이터로서 한 8곳 정도. 그러면 그 성공률은 얼마 정도? 성공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시드 투자를 나가요? 보통 저희는 이제 금액이 저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말에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개인 투자 조합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그 창업 투자 회사에다가 저희가 지분 10%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투사 쪽에서 갖고 있는 자금과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발굴한 기업에다가
이제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7개나 이렇게 하셨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네네.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반응은 어떤지. 네. 7개 중에 이제 집에서 아는 회사는 3개? 네, 오늘 처음으로 예, 공개를 하는 건데, 예. 총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금액이 막 많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투자할 때 어떤 거였었냐면은 아, 이 대표한테 내가 돈을 투자하면 이 대표랑 친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가까워질 수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왜냐면은 그 사업을 진짜로 수행하는 대표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배우고 이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줄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타트업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명함을 줄 때 아무래도 약간 거부감을 나타내요. 왜냐면은 저는 스타트업들을 만나거나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이 특허에 대해서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권장하지 않고요. 일단은 상표는 제가 확실히 권장을 해드리지만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고 아, 이 특허 출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한 이후에 출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스타트업들이 돈도 없고 특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에 그냥 변리사를 만나서 이제 특허 출원을 그냥 맡기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금 실질적으로 이러니까 조금 뭔가를 하려면 좀 저한테 물어보고 하셔라. 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기술이 없는데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는 무조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해서 특허 명세서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아요. 다 담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로 등록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특허 등록은 못 받고 나중에 내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상세한 부분이 특허로서 공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특허는 사실 등록받지 못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고 등록을 어떤 청구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특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등록받지 못하는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돈만 날리게 되고 등록을 받더라도 사실 이 등록받은 게 등록 번호 외에는 의미가 없는 특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 돈을 썼으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럼 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스타트업은 이제 특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아니요. 기술도 좋아하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기술 관련된 쪽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투자했던 회사들 보면은 뭐 의류도 있고 O2O도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회사도 있고 바이오는 제 전공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딱히 이제 특허 쪽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업이 원할 때 네,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할 때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벤처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변리사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말에 이제 변리사가 됐고 사실 그냥 많은 변리사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변리사 공부 자체도 되게 오래 걸리는 공부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변리사가 된 다음에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내 꿈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다양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조금 벤처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럼 네. 대표님이 지금 그리는 꿈은 저는 일단은 원대한 꿈은 최종적으로는 저도 스타트업을 좀 크게 해보려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지금 네. 뭐 스타트업 아까 하시는 네,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알게 된 분들하고 이제 숙취해소 음료를 이제 부활포라고 이런 거를 이제 런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만났던 뭐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제조 공정이나 이런 데 전문가분들, 그리고 마케터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하면서 지금은 아직 이제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고,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 같아서는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이제 사회가 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인간 수명이 지금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 140살까지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타임즈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 140살까지 살 때까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병의 예방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업이 네. 변리사인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활동하는 것 중에 이제 모임이 의사들이 많은 모임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어떤 스타트업이 이제 연락을 해왔으면은 바라시는지. 아, 저한테요? 네. 그냥 저하고 친해지고 싶으신 분?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엔젤 클럽에도 소속이 돼 있는데, 사실 엔젤 클럽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제가 투자한 기업에 엔젤 클럽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엔젤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안 좋은 엔젤들이 많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 좋은 엔젤은 아니고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소주 한잔 얻어먹고. 네네네네. 네, 술 한잔 하시면서 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그런 사이. 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장기적인 어떤 미래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변리사 일을 하면서